감흥력과 문제 해결. 감흥력을 높이는 몇 가지 팁. 1. 감흥에 적합한 의지의 활용법은 따로 있다. 감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의를 확장할 때는 그저 개방되고 부드럽고 확장되고 호기심 가득한 상태를 유지하라.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 당신이 할 일은 확장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2. 찾아다니는 감흥과 받아들이는 감흥은 다르다. 항상 내적 중심의 자리를 잡은 채로 그저 의식의 장을 확장함으로써 어떤 대상이든 간단히 품어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다. 당신의 의식이 필요한 것을 감지해 줄 것이다. 이해하고 싶은 대상과 어우러지고 그것을 나의 일부로서 느끼고 가슴을 열고 의식적 교감을 통해 알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식이다. 3. 그것은 당신만의 느낌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위대한 일체의 메신저임을 발견하게 된다. 4.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알고 행동한다. 당신은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 중요하다는 것은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배움을 얻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잘 써먹고 그 경험을 소화시키고 나면 즉시 다음 차례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날아든다. 5. 감흥력은 신뢰와 인정을 통해 강화된다.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심층 정보들을 신뢰하고 교감을 기다리는 메시지들의 단서를 알아차리고 비언어적 메시지들을 해독하여 의미를 찾아내고 그 정보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활용하라. 당신의 몸과 영혼을 신뢰할수록 감흥력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당신의 몸이 감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져다 준다면 큰 소리로 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정성껏 껴안고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라. 몸은 감각적 접촉을 좋아한다. 6. 감정은 감흥에 의한 신호들이 과장된 것이다. 당신의 감정 속에는 적절한 방향, 영혼의 지침, 중요한 삶의 교훈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다양한 삶의 영역들. 1. 문제 또는 수축이 있다고 느껴지는 영역. 당신이 뭔가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영역. 뭔가를 회피하고 있는 영역.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있는 영역들을 살펴보라. 에너지가 보태져서 이 영역들이 풀어지고 움직이면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움과 통찰을 얻는다. 2. 지루함이 느껴지는 영역. 구식이고 침체되어 보이는 영역. 당신이 신용만 하거나 피곤하게 느끼는 영역들을 살펴보라. 당신은 자신에게 무엇을 계속 강요하는가? 어떤 영역 속에서 당신은 고갈과 피로를 느끼는가? 이런 영역들의 에너지가 보태지면 당신은 주어진 것들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발견하며 그 상황이 소멸되도록 놓아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열린 공간 속에서 휴식하며 영혼과 다시 조율할 수 있다. 3. 흐름이 원활한 영역. 당신이 꼭 참여하고자 하는 영역, 근원 주파수의 에너지가 모여드는 영역을 살펴보라. 이러한 영역들의 에너지가 보태지면 4. 당신이 미지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다음번에 용감한 행보를 취하고자 하는 영역들을 살펴보라. 이런 영역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받으면 당신은 주저하지 않게 된다. 더 유능하고 능수능란한 사람으로 확장되는 일이 쉽고 재밌어진다. 당신은 새로운 방향에 대한 현실감을 얻는다. 골치 아픈 인간관계의 원인. 당신이 골치 아픈 인간관계를 경험할 때 원인들을 살펴보자. 1. 양쪽 모두 잠재의식 속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의 영향 아래 형성된 감정 패턴에 집착하고 있다. 당신의 영혼은 똑같은 음파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피해자, 가해자 역할을 주고받고 있다. 2.
영혼의 온전한 표현을 회방하는 정신적, 감정적 상태에 붙잡혀 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관점을 두드러지게 반복시키거나 흔들어 놓을 사람을 불러들인다. 3.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카르마를 가지고 있다. 먼 과거에 저질렀던 일을 이제 풀어내고자 한다. 카르마, 즉 과거에 매듭짓지 못한 업보에 의한 관계는 뭔가에 홀리듯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며 마치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반대쪽 출구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 1. 한쪽의 주파수가 변하면 그 관계도 전환되고 때로는 끝을 맺는다. 2. 하나의 카르마가 해소되면 즉시 진동이 변화되어 인간관계가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꾼다. 3. 영혼이 마침표를 찍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왜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했는지 설명 따위는 필요 없다. 문제의 해결책 찾기. 1. 가능한 한 그 문제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라. 그 문제의 내적 의도를 살피기 시작할 때 반드시 근원 주파수 속에 머무는 것을 잊지 말라. 2. 문제란 하나의 질문이다. 그것은 영혼이 원하는 경험을 찾아내도록 당신을 돕는다. 질문은 변화를 창조한다. 새 차가 생긴다면 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새 차를 얻어 새로운 안정감, 자유로움, 자신감을 경험할 때 나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 더 넓은 세상과 새로운 장소들을 돌아다닐 만한 용기를 갖기 위해 지금 나는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는가? 3. 문제를 먼저 상상 속으로 해결하라. 상상 속으로 새 차를 운전해보라. 힘찬 가속 페달과 안정감 있는 엔진, 높아진 자존심과 당당함들을 상상할 때 당신은 영혼이 바라보는 경험을 미리 해보게 된다. 특히 그 상상에 오감이 총동원된다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진짜 현실로 인식한다. 4. 그 문제가 가리키는 경험을 내면에서 충족시키고 나면 외부의 물질적인 문제도 순식간에 해결된다. 당신은 상상 속의 경험을 물질적 세계 속에서 실현시키고 삶의 교훈을 완성할 수 있다. 5. 문제는 언제나 파동의 전환점을 나타낸다. 거기에는 당신의 운명을 맞는 새로운 진동이 있다. 6.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등장하더라도 그 아래에는 대개 한 가지의 주제가 있다. 당신이 그 주제를 외면해 왔기에 당신의 영혼이 이제는 그것을 살펴볼 때라고 거듭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때 최선의 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 깊숙한 긴장과 질문들을 감응해 보는 것이다. 당신은 피할 수 없는 경험들 중에서 무엇을 꺼려하고 있는가? 7. 아주 사소한 문제들조차 영혼의 의도를 담고 있다. 각각의 문제에 애정어린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본래 이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다. 문제의 지속 또는 전환.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당신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그 흐름을 멈춘다. 그 문제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고정된 상황 속에 가두어 놓는다. 그 문제가 유도하는 본질적인 경험을 회피한다. 너무 앞서 나가면서 최종 해답을 찾는다. 영혼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주제로 삼는다. 문제가 전환되는 경우 영혼의 의도를 찾는다.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무엇을 경험하고자 하는가? 문제를 자연스러운 전환점, 선택지 또는 곧 드러날 길잡이와 진리의 조짐으로 여긴다. 문제를 더 깊은 통찰을 이끌어내는 하나 이상의 질문으로 변화시킨다. 제시된 경험들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러한 영혼과의 조율이 곧 유익한 해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그 흐름을 유지시킨다.